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 레터 배우러 와 제 98호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한글 띄어쓰기를 언제 시작했고 누가 시작했는지, 한글을 현대화시킨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한글에 대한 얘기는 참 여전히 할 얘기가 많죠.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친히 만드셨다. 세종실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젊은 학자들을 활용을 했지만은 정말 비밀 프로젝트로 몰래 이렇게 만들어서 1943년에 완성본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글자다 이렇게 반포를 하지는 않았지요. 3년 동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시험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본 다음에 1946년에 반포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반대도 많았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참 많았죠. 또 궁금하기도 했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중간중간에 약간의 설명이 있었지만 그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는데 1946년에 그 해설본이 나오게 됩니다. 해설본의 이름이 또 훈민정음이에요. 1946년에 발간이 되죠. 거기에 자세하게 기억은 어째서 기억이고 니은은 어째서 니은이며 모음은 어째서 모음이고 자음은 어째서 자음인지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 한글은 참 대단한 작품인데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글자들이 세상에 많지만 글자가 없는 그 언어도 물론 있긴 있죠. 그런데 제대로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설명이 돼 있는 글자는 설명이 되는 글자는 한글밖에 없다. 참 여러 가지로 우수한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키보드로 이렇게 글자를 찍어 넣는데 더욱더 한글의 진가가 잘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보다도 오히려 한글 입력이 더 빠르다. 한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한자를 하나 입력하려면 뭐 영어로 전환하고 발음 기호를 해가지고 여러 글자 중에 찾아가지고 넣으니까 뭐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데 한글은 좀 깔끔하게 어떤 소리도 입력을 할 수 있다. 또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훈민정음 한글 해례본이죠. 그거는 당연히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문을 아는 사람들한테 한글을 설명하려 보니까 한글로 되어 있죠. 이 한글 최초의 문헌은 뭘까요? 용비어천가가 되겠습니다. 용비어천가는 한글 반포하기 전에 1445년에 한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용비어천가는 결국은 조선 왕국을 건설한 선대 왕들에 대한 그 선조들에 대한 찬양가죠. 찬양가인데 정말 용비어천가에 유명한 글들이 나오게 되죠. 거기는 한문과 중세 국어로 되어 있는데 현대어로 풀이해 보면 제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해동의 여섯용이 나르사 일마다 하늘이 복이니 옛 성인들과 같으니 이렇게 나오고 이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글이 나옵니다. 불이 깊은 남기 바람에 아니 밀새 곧 좋고 여름 하나니 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내히 일어 발 아래 가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 만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나니 정말 의미 깊은 말씀이죠. 뿌리를 깊게 하고 샘을 또 깊이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글로 또 소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 1600년 무렵에 나왔다고 정확한 해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문본도 있다는 것이 최근에 또 발견되기도 했어요. 근데 찬찬히 한번 보시면은 참 읽기가 좀 난해하죠. 이게 쭉 붙여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한글도 한문처럼
이 세로 쓰기, 밑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세로 쓰기를 했었고, 또 한문처럼 띄어쓰기가 없이 모든 글자를 빽빽하게 넣었던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한글을 띄어쓰기 했을까요? 한글 띄어쓰기를 안 하면요, 정말 읽기가 힘들어요. 근데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쉽게 단어 하나하나가 분리가 되고 또 문장을 통째로 볼 수가 있고.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세종대왕께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 거야. 아, 어려운 거는 굉장히 잘하고 쉬운 거를 또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통조림을 엄청나게 어려운 통조림을 만들고 통조림 따개는 못 만들었다. 이런 것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예, 참 이게 한글 띄어쓰기는요. 1877년까지 와야 됩니다. 누가 했을까요? 존 로스란 분이 처음 했다는 것입니다. 옆에 보이는 자료가 있죠. 이게 한글 첫걸음. 그분이 처음 영어로 표시할 때는 코리안 프라이머. 코리안의 시작이 K가 아니고 C입니다. 코리안 프라이머. 한글 첫걸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하러 올 때 한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선교사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펴낸 책입니다. 거기에 띄어쓰기가 처음으로 시도가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다가 영어로 발음 기호를 달아놨습니다. 존 로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였고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도 왔다 갔다 하면 했고 포교 활동을 했다 그럽니다. 이분이 1877년에 처음으로 한글 띄어쓰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아, 참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런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누군가를 했는 줄 알았는데 뭐 선교사가 외국인이 스코틀랜드 사람이 하신 겁니다. 또 이분은 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도 진두지휘 하셔가지고 여러 사람과 공조를 하는 그런 업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한글 띄어쓰기가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글 띄어쓰기에 또 한글의 현대화에 지대한 공을 하신 분은 미국인 선교사 호모 헐버트라는 분입니다. 이분 1863년생, 1949년에 돌아가셨는데 1886년에 영어 교사로 23살 나이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물포에서 영어 교사를 하셨다가 나중에는 또 선교사로서 오시게 됐는데 이분은 정말 학문적으로 뛰어나셨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없었어요. 역사학자였고 지리학자였고 7개 국어를 융통하게 구사하는 언어학자였고요. 한국에 오셔서는 한글에 미쳐가지고 한글학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종 황제께 이렇게 좋은 글인데 왜 연구를 안 하냐, 한글 연구소를 만들어라. 제자들, 영어 가르치는 그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배우는 제자들한테 한글을 공부해라, 한글을 가르치고 막 그래서 주시경 씨를 비롯한 이런 학자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분이 주도해 가지고 또 독립신문도 만들게 되는데 독립신문은 1896년에 나오게 되죠. 거기에 띄어쓰기를 또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 안 보는 외국인을 위한 책에 띄어쓰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정말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신문이 발간되면서 띄어쓰기가 서서히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그 뒤에는 헐버트라는 사람이 계셨다. 계속해서 한글의 현도를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헐버트의 그런 그 격려와 지도와 또 자극 이런 것에 의해서 결국 한글학회가 만들어졌고 조선어학회가 만들어졌고 맞춤법 통일안이 1933년에 만들어서 오늘날 같이 띄어쓰기, 문장 기호 이런 것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분은 아직 띄어쓰기는 안 했지만 헐버트는 또 지리교과서를 한글로 만들었는데 3인필지 얘는 1889년에 만들었죠. 독립신문이 나오기 전에. 그분도 처음에는 띄어쓰기를 안 하고 한글을 썼습니다만 불편하니까 띄어쓰기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글은 서양 사람들의 시각으로 또 이렇게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는 여러 가지 기여한 바가 많은데 제자 육성에도 기여했고 또
독립운동에도 기여해서 고종의 특사를 3번이나 맡아서 외국에 가서 독립의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이 아리랑을 최초로 악보로 만들고 서양에 소개한 분이 헐버트다. 그 전까지는 아리랑은 기록이 없었어요. 근데 헐버트가 기록을 했고 서양 악보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해서 한글로 글자 쓰기. 정말 헐버트 선교사는 한글도 유창하게 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체보가 돌멩이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문경세제에 아리랑 12로 남아 있습니다. 왜 문경세제에 있을까요? 이 아리랑은 문경아리랑 또는 진도 아리랑 버전이었던 거죠. 참 놀랍고 고맙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은 오늘은 그냥 헐버트 얘기입니다. 헐버트. 한글과 견줄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선교사로서 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지 않는 자는 자신이 건널 다리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도 되겠죠. 네. 네, 여러분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2학기 강좌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구를 닦는 평범한 시민들의 힘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학습관 의견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회에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